동시에 항변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보증금을 임차인이 돌려달라고 하는데 원상회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만큼은 내가 네가 그걸 원상회복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그걸 보증금을 못 주겠다. 만약에 원상회복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 1,000만 원은 내가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항변권으로서 이제 적법한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평의 관념에 따라서 인정되는 거거든요. 보증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동시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공평할 겁니다. 서로 간에. 자, 그런데 이 사건은 99년도 사건은 1,000만 원 원상복구 비용을 가지고 보증금 1억을 몽창 안 돌려주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지나친 거고 공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고 이자를 내야 되고 이런 이제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론이죠. 그 다음에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임대인 손해 이 부분도 이것도 이제 조금 그 실무상으로는 좀 뭐랄까요 틀리게 대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자 원상회복 부분이 많이 다투어져요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끝내고 나가는 마당에 이걸 원상복구를 하는 게 조금 싫거든요. 그죠? 이게 영업할 때 월세 주고 뭐 공과금 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임대인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이제 끝나고 나가는 마당에 다 정리하고 나가라 그러면 그게 인지상정상 조금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그 계속 하라 하는데 임차인이 그걸 지체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임대인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그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만약에 임차인이 지체한 경우에 이로 인해서 임대인이 입은 손해란 것은 이행 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라고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임대차 종료가 연말이다 12월 말이다 라고 해서 그 임대인이 그 뒤에 이제 그 원상회복을 계속 요구를 하고 했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그냥 한 3개월이 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원상회복 안 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너저분하게 그런 점포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야, 너가 3개월 동안 안 해서 내가 그때서야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이 건물이 놀았다. 사용을 못했으니까 3개월치 월세를 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제 그게 아니다. 법리는 실제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다시 말하면 12월 말이 이제 이행지체일인데 그때부터 요구를 해가지고 임차인이 안 한다라고 하면은 임대인이 바로 자기 비용으로 뭔가 원상회복을 했을 때 그 정도 걸린 시간, 그게 만약에 한 일주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일주일 정도의 시간에 상당하는 임대료, 그게 바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인 손해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판례를 보시면 이제 너무 이렇게 그런 원상회복 분쟁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너무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그걸 임차인이 스스로 해주기까지를 계속 기다려 가지고는 나중에 시간만 끌고 그게 공실 기간만 늘어나지 실제로 그것을 손해로서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보를 해서 임차인한테 기회를 주고 임차인이 그거를 안 한다 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판단을 좀 빨리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냥
공사를 해버리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판례는 또 시사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 것입니다.